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친구가 10명 넘으면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72세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동창 모임, 경로당, 등산 모임. 일주일에 약속이 4번. 월요일엔 동창 모임. 수요일엔 경로당. 금요일엔 등산 모임. 주말엔 동네 친목 모임. 바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참 친구가 많으시네요. 부러워요.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박 선생님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더 외로웠습니다. 친구는 많은데 진짜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은 한 명도 없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약속이 생기면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은근히 취소됐으면 좋겠다고. 친구 만나는 게 이제는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라고. 모임에 가면 누군가는 자식 자랑, 누군가는 돈 자랑, 누군가는 건강 자랑. 내 얘기는 할 틈이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다 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칩니다. 왜 갔을까? 이런 생각하시죠?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친구가 줄어드는 나는 실패자인가? 혼자 있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는 나는 이상한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60대, 70대 대부분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말을 못할 뿐입니다. 친구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억지로 모임에 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한 가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많을 필요 없습니다. 10명, 20명 필요 없습니다. 1명에서 3명.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이 정도가 딱 맞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왜 친구가 많은데 외로운지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둘째, 어떤 친구를 남기고 어떤 친구를 보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드립니다. 셋째, 오늘부터 당장 쓸 수 있는 관계 정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지혜로운 정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줄어든 나는 실패한 인생일까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친구 많으면 성공한 인생, 혼자 있으면 쓸쓸한 인생. 이게 우리가 평생 들어온 말입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가 많아야 인기 있는 아이였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맥이 넓어야 성공하는 사람. 육아 시절도 그랬습니다. 맘친구 있어야 정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서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끊깁니다. 직장 동료는 퇴직하면서 연락이 끊깁니다. 맘친구는 아이가 크면서 멀어집니다. 동창들은 이사가고 건강 안 좋아지고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게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친구가 줄어드는 건 내가 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를 감당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 들수록 피곤한 관계는 정리하고 마음 편한 소수만 남기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젊을 땐 달랐습니다. 시간도 많고 에너지도 많고 여러 사람 만나며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60 넘어서는 달라집니다. 남은 시간이 보입니다.
에너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힘 빠진다. 집에 가면 탈진한다. 이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에너지 통장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엔 에너지 통장이 컸습니다. 사람, 일 모임, 가족, 취미, 여러 곳에 골고루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엔 통장이 작아집니다. 그 에너지를 건강, 병원, 가사, 돌봄에 써야 합니다. 억지 모임에 다녀오면 왜 이렇게 탈진할 만큼 기가 빠지고 힘들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이런데 에너지 쓰지 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동창 모임을 안 끊었습니다. 내가 안 가면 뭐라고 하겠지. 모임 다녀올 때마다 지쳤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무리한 모임은 줄이세요. 그 후로 모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차라리 혼자 산책하는 게 훨씬 낫네. 이제는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눈치를 보셔야 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두 번째, 관계 피로가 쌓이는 순간. 이런 친구라면 없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만나고 나면 늘 기운이 빠지는 관계. 그런 관계라면 괜히 불편한 친구 한 명보다 조용한 혼자 시간 한 시간이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60대 이후 자주 겪는 모임 풍경이 있습니다. 동창 모임, 경로당, 친목 모임. 이런 자리에 가보면 비슷합니다. 누구는 자식 자랑.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누구는 돈 자랑. 요즘 주식으로 얼마 벌었는데. 누구는 건강 자랑. 나는 약도 안 먹어. 건강해. 정치 이야기로 싸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이건 아니지. 남 뒷담화. 저 사람 요즘 어떻다더라. 은근한 무시와 비교. 너는 아직도 그래? 이런 자리에 다녀오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혼자 TV 보는 게 낫겠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1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얼굴 보니 반갑네.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 그리워했던 얼굴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 친구가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대기업 다니거든. 연봉도 괜찮고, 손주도 공부 잘하고. 다른 친구가 끼어듭니다. 그래, 우리 딸은 의사야. 사위도 변호사고. 손주는 영재 학교 다녀. 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는 해외여행 다녀왔어. 유럽 한 달 동안. 다음엔 호주 갈 거야. 자랑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이 여성분은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딸은 이혼했습니다. 손주 데리고 친정에 와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생활비 보태느라 정신없습니다. 모임 내내 듣기만 했습니다.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부럽다. 집에 돌아오면 우울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내 인생은 실패한 건가?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모임이 잡혔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안 가면 이상하게 볼 텐데. 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자랑, 자랑, 자랑. 집에 돌아와서 또 우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안 나갔습니다. 카톡으로 말했습니다.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엔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가기 싫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응, 괜찮아. 조금 쉬려고.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친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편해졌습니다. 모임을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울한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진작 안 끊었을까? 또 다른 풍경도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로 싸우는 경로당. 야, 너 그게 말이 돼? 말 안 통하네, 진짜. 뒷담화로 시끄러운 노인정. 저 사람 요즘 돈 많이 벌었대. 자식한테 얼마 받는데? 잔소리 가득한 친목 모임. 너 왜 그렇게 살아? 나이 들어서도 철이 없네. 이런 자리에 다녀오면 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갔을까? 다음엔 안 가야지. 하지만 또 갑니다. 안 가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고 나면 늘 기운이 빠지는 관계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친구 숫자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10명 만나고 우울한 것보다 1명 만나고 편안한 게 낫습니다. 아니, 혼자 있어도 편안한 게 더 낫습니다. 세 번째, 10명, 20명 필요 없다. 딱 1명에서 3명의 깊은 관계가 답이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가 완전히 필요 없다는 건가? 아닙니다. 완전히 아예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겐 친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1명에서 3명의 친구가 노년의 우울감을 70% 줄인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10명 만나고 우울한 것보다 1명 만나고 마음 편한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친구를 남겨야 할까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힘들 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사람. 새벽에 전화해도 무슨 일이야? 이렇게 받아줄 사람.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둘째, 나를 평가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래서 너 잘못이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겠어.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조언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셋째, 자주 못 봐도 다시 만나면 어제 본 사람처럼 편한 사람. 1년을 안 봐도 만나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뭐 했어?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10명? 5명? 아마 1명에서 3명일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겐 수십 명의 얕은 인맥이 아니라 1명에서 3명의 깊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10명 만나며 지친 하루보다 1명과 깊은 대화 나누는 하루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남성분입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동창, 이웃, 연락처만 수백 명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안부 문자가 수십 통 왔습니다. 형님, 명절 잘 보내세요. 올해도 건강하세요. 하지만 진짜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60이 넘어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만 남겼습니다. 지금은 친구가 2명입니다. 한 명은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은 옛 직장 동료. 일주일에 한 번, 둘 중 한 명과 산책합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십니다.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아들 걱정이야. 사업이 잘 안 되나 봐. 나도 그래. 우리 딸도 요즘 힘들어 하더라. 서로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조언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그래, 걱정되겠다. 힘들겠네. 그게 다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으니까요. 혼자 끙끙 앓지 않았으니까요. 이분이 말했습니다. 친구 2명이면 충분하네. 예전엔 왜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났을까? 친구는 많을 필요 없습니다. 1명에서 3명.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이 정도가 딱 맞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관계 정리법 4단계만 따라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람 목록을 그려보십시오. 종이를 꺼내십시오. 머릿속으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2그룹으로 나누십시오. 편안한 사람, 그리고 지치는 사람. 편안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 대화가 편한 사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지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 솔직하게 나눠보십시오. 이 사람은 편하다. 이 사람은 피곤하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2번째 단계입니다. 지치는 사람과 거리를 두십시오. 단칼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임 횟수를 줄이십시오. 한 달에 2번 만났다면 한 달에 1번으로. 연락 빈도를 줄이십시오. 매일 카톡 보냈다면 일주일에 1번으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바빠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여러분은 정말 바쁩니다. 내 마음 챙기느라. 3번째 단계입니다. 편한 사람 1명에서 3명에게 집중하십시오. 편한 사람 1명에서 3명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 달에 1번 만나서 차 한잔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해주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참 든든해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하다고 말하십시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4번째 단계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챙기십시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혼밥, 혼산, 혼자 카페 가기. 처음엔 어색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편하구나. 이제는 친구 늘리는 기술보다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 기술이 더 필요합니다. 혼자 시간 잘 보내는 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과 저녁에 작은 루틴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차 한 잔 천천히 마시십시오. 창밖을 보십시오. 새 소리를 들으십시오. 저녁에는 창밖을 보며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일기를 5줄만 쓰십시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작은 루틴이 혼자 시간을 채워줍니다. 둘째, 손으로 하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요리, 텃밭, 그림, 뜨개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 이런 활동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몰입하게 됩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네. 이렇게 됩니다. 셋째,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감사한 것 3개를 적으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작은 것들. 감사를 적다 보면 혼자여도 괜찮아집니다. 오늘도 감사한 게 이렇게 많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넷째, 나에게 말을 거십시오. 거울을 보며 나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어. 수고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말을 걸다니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내가 해줘야 한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안 해줍니다. 내가 나를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늘리는 기술보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기술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나를 내가 얼마나 아껴주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혼자 있는 나를 내가 챙기는 겁니다. 친구는 1명에서 3명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친구는 나 자신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맞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60 이후에는 친구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둘째, 친구가 줄어드는 건 인생 실패가 아니라 지혜로운 정리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셋째, 수십 명의 얕은 인맥보다 1명에서 3명의 깊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10명 만나고 지치는 것보다 1명 만나고 편안한 게 낫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넷째, 이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떠나보내야 할 관계가 있으신가요? 이 사람과는 이제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끝까지 남기고 싶은 사람은 누구신가요? 이 사람만큼은 계속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계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셨나요? 혼자 있는 게 이제 괜찮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60세 이후 친구는 많을 필요 없습니다. 10명도 20명도 필요 없습니다. 1명에서 3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 나를 위로하는 사람, 나를 응원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